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한번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분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예전에 생산 관련 업무나 스마트 팩토리는 미국이 팹리스로 돌아가고 동양 국가에 주로 실제 생산을 맡긴다고 하셔서 전망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생산 공정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전망이 좋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미국의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트렌드잖아요. 이런 쪽을 보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는요, 설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엔지니어링 회사답지 않게 생겼어요. 미국 회사들 딱 들어가면은 무슨 은행이나 증권회사 온 것처럼 생산 시설이 전혀 없고 오피스만 있어요. 오피스만 있고 복도에 프린터 좋은 거 있고 탕비실 같은데 스캐너나 아니면 이렇게 문서 파쇄하는 그런 것만 있고 공장 같은 게 없어요. 그게 요즘 미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통 이런 데는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뭘 하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놓고 이 사람들을 설계 도면만 만들어요. 설계도도 무슨 자나 연필, 콤파스로 그리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설계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로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 도면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이게 설계 도면을 그린다는 게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엔지니어링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 컨셉을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설계도로 디지털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화된 이 파일을 이제 실제로 생산할 때 이 설계 도면을 그냥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동양에 싸게 생산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으면 돼요. 근데 요즘 핫하게 뜨는 그 생산 거점이 한국과 대만이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게 하청을 맡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배송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은요, 생산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아요.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자공학,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전자제품 쪽을 팹리스 회사라고 하고, 그 팹은 공장이고 리스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공장 없는 반도체 회사라고 하죠. 전자공학 쪽에는 그렇게 불리고 전자공학이 아닌 거,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생산 분야에서는 팩토리리스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요. 공장 없는 생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요, 뭔가 생산 관련 업무라든가, 생산 관련 장비를 다룬다든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고, 아니면 컨트롤, 로봇 컨트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그닥이에요. 별로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인기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노트북에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근데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해보면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같은 사람들,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이런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까요? 하드웨어 엔지니어일까요? 당연히 하드웨어 엔지니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화 되어 가고 있어요. 혹시 코딩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C 언어라든가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거 코딩 해보셨나요? 코딩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코딩할 때 처음부터 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노가다가 될 만한 것들을 라이브러리화 하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거를 저희가 코딩을 할 때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코딩하는 거는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라이브러리를 재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펑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자, 그런데 기계공학이나 뭐 재료공학이나 화학공학조차도 이제는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화 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 전공인 기계공학 쪽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면 기계의 어떤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 그거를 실제로 기계를 깎고 뭐 도금하고 열 처리하고 이런 실제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공정 같은 거는 그것도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그냥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화한 것들을 그런 거를 그냥 불러와서 내가 사용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실제로 어떤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순서도의 흐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기계를 어떤 예를 들면 간단한 어떤 펌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처음에 그 펌프의 형상을 제가 설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기계를 깎아서 만드는 거는 동양에 있는 기계를 깎아주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제가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자, 그럼 형상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게 이제 녹이 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에다 도금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도금하는 한 회사에 뭐 어딘가 또 동양에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금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열적으로 튼튼하고 또 뭐 열 처리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또 열 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동양의 어딘가에 하청업체가 있겠죠. 거기다 또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박스를 포장해야겠죠. 예쁘게. 그것도 동양에 있는 어딘가에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shipping을 해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계공학자는 미국에 앉아서 설계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라이브러리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개발조차도 소프트웨어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화 할 때 결국에 미국에 있는 기계공학자는 실제로 기계를 만들거나 깎거나 뭐 도금하거나 열 처리하는 어떤 그런 공정은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도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한 후에 다음 뭐 기계를 어떤 공정으로 그걸 깎고 그 후에 어떤 도금 처리를 하고 어떤 열 처리를 하고 이 순서들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것처럼 내가 하는 업무의 플로우 차트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그걸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엔지니어는 결국엔 노트북 하나만 딸랑 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쳐요. 그래서 기계공학자인 저조차도 미국에서는 실제로 기계를 만지거나 뭐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계 구경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냥 항상 저는 노트북 하나, 마우스 하나 딸랑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낼 어떤 그런 어떤 기계 제품들을 설계하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 때는 어떤 동양의 하청업체를 찾아서 의뢰를 하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뜨는 하청업체가 대만이랑 한국이에요. 그래서 대만에서 쓰는 그런 중국어죠. 중국어를 할 줄 알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미국에서 또 메리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 미국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게 또 현지 언어인 한국어를 또 잘하기 때문에 한국 하청업체를 컨택할 때 한국말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국어를 잘하는 게 또 플러스가 되기로 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참 재밌죠. 한국에서는 영어 배우려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영어가
아니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게 막 외국어 능력으로 인정받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어 잘하는 것도 외국어 능력이에요. 왜냐면 요즘 하도 하청업체로 대만이랑 한국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하드웨어 개발조차도 소프트웨어화하는 게 굉장히 인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독자분이 물어보신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실제로 생산 공정에 참여하고 뭔가 생산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또 더 중요할 수 있냐면 미국에서는 하청업체를 뭐 미국 대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제품들을 전 세계 공장에서 풀가동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공장을 가동할까? 그럴 때 생산 공정 데이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A에서 나오는 어떤 공정에서 내가 만약에 온도를 뭐 150도에서 열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공장 A에서 그때 나오는 불량률, 그리고 공장 B에서 나오는 불량률, 공장 C에서 나오는 불량률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는 열 처리를 150도에서 160도로 올렸을 때 그게 과연 더 불량률을 낮출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생산 공정을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해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한가운데 본사 한가운데 앉아서 노트북 하나만으로 이 세계 곳곳에 있는 공장에서 주는 실제로 불량률이라든가 어떤 공정에서 온도라든가 압력 같은 파라미터들을 계속 보고를 해 오는데 그것들을 분석해서 뭐 예를 들면 온도와 불량률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든지 뭐 이렇게 생산 공정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 잘하는 사람 뭐 아니면 머신러닝 잘하는 사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게 굳이 꼭 수학자나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뭐 화공과나 기계공학과나 뭐 재료공학과 하시는 분들이 본인 전공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능력과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 같은 아니면 데이터 분석 기법,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미국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하청을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하청하는 해외 공장에서 오는 생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소프트웨어화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척하게 되는 게 결국에 미국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하고 뭐 그럴 때 소프트웨어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공학과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고 하는 어떤 연구보다는 그런 디자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뭐 전자회로 디자인 혹은 시그널 인테그리티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같은 어떤 뭐랄까 디지털로 뭔가 설계하고 그렇게 도면을 만들어 보고 뭔가 스펙을 만들고 뭐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도 뭔가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뭔가 설계하고 뭔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게 인기겠죠. 뭐 화공과 재료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연구하고 미국 사회에 진출할 때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딸랑 줬을 때 그거 가지고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미국에서 요즘 최고로 생각하는 인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자, 어쨌든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